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즈노의 테슬라 월가 국제 미국 현지 로컬 소식까지 두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 돌아오는 한 주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크로 분석 중심으로 좀 시장을 분석해 드릴 텐데요.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5월 17일 일요일 오후 1시 54분. 여러분의 응원과 염려 덕분에 동부 여행 잘 마치고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출근길에 이 뉴스를 들으시겠네요. 자, 주말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주목해야겠죠. 비트코인 78,244.60, 8만 불이 깨지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돌아온 수요일 날 엔비디아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과연 시장의 이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저희 미주놀에서는 자, 엔비디아 어닝 발표 전까지 엔비디아 어닝에 대한 심층 분석 영상을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기 바랍니다. 30년물 금리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30년물 금리거든요. 자, 2007년 7월 이후 최고입니다. 여러분, 2007년 7월 하면 어떤 사태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자, 30년물 금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장중 5.127%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2007년 7월 이후 무려 19년 만에 몇 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게 2007년 7월 19년 전인데요. 이렇게 가장 높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브프라임이 터졌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주식과 경제 역사를 보면 동일한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어디서 다른 데서 이제 고장이 나죠. 자, 그렇다면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부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짚고 다시 가겠습니다.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127까지 올랐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30년짜리 돈을 빌리는데 연 5.1%의 이자를 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수준이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 7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국채는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죠. 금리가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국채를 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국채를 파는 거죠? 미국 국채를 파는 겁니다. 자,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근데 그 가장 안전한 자산을 판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최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세 가지의 주요 사건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불안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 버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제대로 갚을 수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의심이 생기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둘째는요, 공급의 폭탄입니다.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국채를 찍어서 팔아야 하는데요.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가 쏟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의 기대 지속입니다.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있죠. 30년이라는 긴 기간을 빌려줄 때 투자자들은 그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내 돈의 가치를 얼마나 갉아먹을까를 따지게 되는데요. 불안하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30년물이 특히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0년물이 특히 무서운 이유? 물론 10년물 금리도 중요하지만 30년물은 장기 신뢰도의 바로미터입니다. 단기는 연준의 정책에 민감하지만 30년물은 순수하게 시장이 미국 경제와 재정을 앞으로 30년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반영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19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 시장이 미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대해 구조적인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묻지마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 가능성을 30년짜리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금리가 오르는 현상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레이 달리오가 CNBC 방송에 나와서 했던 블룸버그 TV죠.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미국은 전 세계 80개국에 약 750개의 기지,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제는 미군이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퍼지고 있다.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중국을 찾아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조공 체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럼 왜 트럼프가 이렇게 목이 빳빳했는지 아시겠죠? 레이 달리오는 서프라임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전설 중의 전설이죠. 자, 다시금 트럼프가 나타냐후와 손을 잡고 이란 폭격 전쟁 재개에 대한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압박을 재개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금 몰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이번 중국 갔을 때 빈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보잉 전투기 200대 8 전투기가 아니죠. 보잉 비행기 200대 팔고 난 다음부터는 뭐 엔비디아도 H200 못 팔았죠. 테슬라도 FSD 건지지 못했죠. 빈손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온 트럼프가 다시금 네타냐후와 손을 잡고 이란을 치겠다라고 하는 다시 전쟁에 대한 좀 명분을 찾고 있는 건데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연준의 파월 의장도 바뀌는데 금리 어떻게 될까요? 채권왕 건들락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불가능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PI가 4%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30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이란을 지체하면 남는 건 없을 거다. 다시 한번 신속하게 타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월가의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에 목숨 거는 분위기거든요. 자, 블랙락이 스페이스X에 100억 달러를 베팅했다고 합니다. 와우. 자, 5%의 국채 금리가 지금 AI 랠리를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조 원대 주식을 굴렸답니다. 근데 한 달에 무려 거래가 1분기에 3,700건이었답니다. 와, 웬만한 헤지펀드를 능가하죠. 자, 버핏이 떠난 버크셔 해사웨이가 아마존을 팔아치우고 구글을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월가의 큰 손인 빌 에크만은요, 그 구글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베팅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장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계속 지금 치열한 눈치를 보고 있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랑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78,000이 빨리 8만 불 위로 올라서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어닝 발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전쟁의 이슈는 다시금 커지고 있고 자, 모든 게 지금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여러분 저희 미주놀 여기 생태계 방 단톡방으로 고정 댓글 타고 오시고요. 중심 딱 잡아드리고 혼란스러운 시장에 대한 선행 시그널을 먼저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이들이 저희 무료 단톡방에 오시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커피 후원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가 게시판에 정말 좋은 자료들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부터 자 오늘 이제 좀 지나면 오버나이트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또 전략적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